안녕하세요. 화학의 날개를 달자 새빨간 화학의 한쌤입니다. 자, 네 번째 물의 특성 표면장력 한번 봅시다. 표면장력. 액체의 표면적을 단위 면적만큼 늘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 반대로 표현하면 뭐냐? 표면장력이 크면 클수록 늘리기 어렵다는 거니까 뭉치기 더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표면장력이 크면 클수록 똘똘 뭉치려고 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럼 물과 관련을 지으면 물 분자 사이에 매우 강한 수소결합 때문에 물의 표면장력은 매우 크다. 분자와 분자 사이의 힘이 바로 수소결합이 있기 때문에 서로 잘 끌어당길 수 있어서 더 똘똘 뭉치려고 하겠죠? 그렇죠. 똘똘 더 뭉치려고 하기 때문에 표면장력은 어떨 수밖에 없다? 클 수밖에 없다. 자, 액체의 표면장력. 액체 분자 간 인력이 클수록 액체 분자들은 서로 더 세게 끌어당겨 액체 방울이 구모양의 동그란 구모양 가깝게 된다. 물방울은 다른 액체보다 더 둥근 모양을 나타낸다. 왜? 물방울 물이기 때문에 어떤 결합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다른 액체에 비해서 물방울은 더 둥근 모양, 즉 표면 장력이 더 크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림을 보게 된다면은 표면에서 물은 아래 방향, 위는 같은 분자가 없기 때문에 당기는 힘이 없지만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안쪽에 있는 물들은 사방팔방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구조에 따른 표면적의 크기를 봅시다. 표면적, 3면체일 때 표면적은 42.5예요. 6면체일 때는 더 작아지고요. 8면체일 때 작아지고, 그리고 12면체일 때 더 작아지고, 12면체일 때 작아지고, 20면체일 때 작아지고, 9일 때 표면적이 작아지게 됩니다. 같은 양이 있다면은 어떤 모양일 때 표면적이 제일 작아요? 제일 똘똘 뭉치게 돼요? 그렇죠. 9 모양일 때, 같은 양이 있다면 9 모양일 때 표면적이 제일 작게 됩니다. 20도씨일 때 몇 가지 물질의 표면장력, 누가 제일 표면장력이 커요? 그렇죠. 여기 보이는 것처럼 누구? 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수은은 상온에서 유일하게 액체인 금속이죠.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잡아당기는 그 금속 결합력이 매우 세기 때문에 표면장력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분자 상태를 보게 된다면은 그나마 이 중에서는 누가 제일 표면장력이 크다? 그렇죠. 수소 결합을 가장 강하게 하고 있는 물이 표면장력이 가장 큰 값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수은을 제외하고 수은을 포함한다면은 제일 구모양에 가까운 거는 수은이고, 수은을 제외한다면은 제일 구모양에 가깝게 표면적을 줄이고 있는 거는 바로 물이겠죠. 그래서 구모양이 가장 표면적 크기가 줄일 수 있는 모양인 거고, 수은을 제외하고 나머지 물질 중에서 표면장력이 큰 거는 바로 물입니다. 자, 탐구를 같이 볼 건데, 액체의 표면장력 비교하기. 목표. 물과 다른 액체의 표면장력을 비교하여 물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준비물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상하기. 투명 필름 위에 물, 비눗물, 에탄올을 한 방울씩 떨어뜨렸을 때 이 세 가지의 표면장력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이 실험을 하는 거겠죠. 결론을 내리자면 물이 가장 크다라는 결론 값을 내야 됩니다. 어떤 액체 방울이 가장 둥근 모양이 될지 예상해보고 우리가 물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어요. 왜?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한번 첫 번째, 투명 필름 위에 물, 비눗물, 에탄올 한 방울씩 떨어뜨리고 각 액체 방울 모양을 관찰한다. 필름 위에 떨어뜨리고 관찰하면 됩니다. 도화지에 같은 크기의 배 모양을 3개 그리고 가위로 오린 다음 종이배의 끝부분에 구멍을 뚫습니다. 배 모형 중 한 개를 물에 담긴 수저 안에 넣고 물 한 방울을 배의 구멍 안으로 조심스럽게 떨어뜨린 다음 변화를 관찰한다. 4번, 비눗물, 에탄올을 각각 배 구멍 안으로 조심스럽게 떨어뜨린 다음 변화를 관찰한다. 자, 3, 4번을 보면은 무슨 말이냐? 일단 수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물을 채워요. 그리고 종이배가 여러분들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뒷부분에 구멍을 이렇게 뚫습니다. 똑같이 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종이비 뒤에다가 물을 떨어뜨리느냐
또는 비눗물을 떨어뜨리냐 또는 에탄올을 떨어뜨리냐 뭘 떨어뜨리느냐에 따라서 이 종이배의 그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은 물보다 표면 장력이 작은 비눗물이나 에탄올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이 뒷부분의 표면 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게 돼요. 그런데 물을 떨어뜨리게 되면 어차피 같은 표면 장력을 가지고 있는 물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관찰해주면 돼요. 그래서 물이 이 배가 앞으로 나간다는 거는 아, 표면 장력이 물보다 작은 걸 떨어뜨렸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림 보는 것처럼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물을 받아다가 종이에 펀치로 또는 뭐 가위로 살짝 종이에 구멍을 뚫은 다음에 뒷부분에 비눗물을 떨어뜨려 보던가 아니면 에탄올을 떨어뜨리면 됩니다. 요즘에 손소독제 때문에 에탄올 많이 있죠. 자, 관찰한 액체 방울의 모양을 그려보다라고 써 있네요. 표면 장력이 크면 클수록 어떤 모양에 가깝다? 구 모양에 가깝다. 따라서 물이 가장 구 모양에 가깝게 됩니다. 물, 비눗물, 에탄올 떨어뜨리면 종이배의 변화가 생기는 까닭을 토의해보자. 일단은 여기서 잘 본 것처럼 물보다 표면 장력이 작은 비눗물이나 에탄올을 그 종이배 뒷부분에 떨어뜨리게 되면은 종이배 뒷부분의 표면 장력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낮아지게, 작아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뒷부분의 표면 장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게 돼요. 하지만 반대로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다. 자, 물의 네 번째 특성인 모세관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집력과 부착력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바로 응집력은 물 분자 사이의 힘과 같이 같은 종류의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고요. 같은 물질이 끌어당기는 것. 부착력은 다른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과 유리와 같은 다른 물질, 다른 종류의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부착력이라고 합니다. 자, 물과 수은을 봅시다. 물 같은 경우는 이 내부를 보게 되면은 일단 자기 물 분자끼리 붙들고 있죠? 이게 뭐다? 응집력.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은 물과 유리가 서로 붙들고 있죠? 더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부착력. 그런데 결론적으로 오목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오목하게 되어 있다는 거는 벽면과 물이 서로 더 잘 끌어당긴다는 걸 의미해요. 이렇게. 그럼 응집력이 부착력보다 어떤 거예요? 더 약하다는 걸 의미하겠죠. 이렇게 끝까지 유리와 물이 붙들고 있는다는 거는 바로 부착력이 응집력보다 더 세다. 반대로 수은을 봅시다. 수은은 벽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해요. 그리고 지네들끼리 너무 좋아해서 응집해서 이렇게 위로 솟아오릅니다. 이거는 바로 물과 반대로 응집력이 부착력보다 더 크다라는 걸 의미해요. 여기 물의 그림처럼 부착력이 응집력보다 더 세서 가느다란 모세관을 꽂았을 때 안에 있는 액체가 위로 딸려 올라오는 현상을 바로 뭐라고 부른다? 모세관 현상이라고 부르고,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물의 경우는 이렇게 유리 벽면과 부착력이 더 좋기 때문에 잘 딸려 올라오는 모세관 현상이 잘 일어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의 특성 총 5가지를 배워봤는데요. 이 5가지의 물의 특성은 바로 무슨 이유 때문에 일어나게 된다? 그렇죠. 우리가 분자간 상호작용에서 배웠던 세 번째 힘, 수소결합 때문에 이런 5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누구와 연관지어서? 바로 수소결합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생각 더하기. 인위적으로 물의 표면 장력을 줄여서 실생활에 사용하는 사례를 조사해보자. 물에 비누를 푼 비눗물은 물보다 표면 장력이 작아서 물방울 모양이 어떻다? 덜 둥글다. 자, 새빨간 내시에 한번 여러분들 일시 정지시킨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풀었죠? 수소결합 때문에 나타나는 물의 특성은 비열이 크고 연용량이 크고 얼음보다 밀도가 크고, 물이 얼음보다 밀도가 크고, 표면 장력이 어떻다? 크다. 또 모세관 현상도 있고 끓는 점 녹는 점이 다른 액체에 비해서 어떻다?
높게 나타난다. 총 몇 가지가 있다? 여기 3가지뿐만 아니라 2가지 더해서 5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변에 물의 표면 장력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조사해 보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 한번 받아 적어보세요. 물방울이 어떻다? 둥글다. 물이 가득 찬 컵에 샤프심이나 바늘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띄울 수 있다. 왜? 물의 표면 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화학 속으로 풀과 나무는 어떻게 추운 겨울을 견뎌낼까?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풀과 같은 식물들은 세포 안에 얼음이 얼고 세포막에 손상이 일어나서 죽게 되므로 다년생 풀들은 땅에 노출된 풀 부분은 죽고 땅 속에 남은 뭐만? 그렇죠. 뿌리만 추위를 버티며 생존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나무 같은 경우는 영하가 되면은 나무 식물을 조직하는 세포 안의 수분이 세포 바깥으로 빠져나와요. 좀 신기하죠? 선생님도 이걸 읽으면서 처음 알았어요.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공간에서 먼저 얼음으로 얼게 됩니다. 세포에서 빠져나와서 그 공간, 그 사이에서 얼음으로 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얼음 덩어리는 세포보다 크기가 매우 크므로 이것이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줍니다. 어떤 좋은 효과? 나무에게 단열재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세포 내에서 생성된 알파 리놀렌산과 함께 세포를 얼어 죽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참 좋은 역할이죠. 또한 얼음으로 물이 빠져나간 세포 내에는 물 부족으로 극심한 탈수 상태가 되었다가 이제 봄이 돼서 그 얼음이 녹게 되면은 다시 그 얼음이 녹은 물이 어디로 들어가게 된다?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듯 우리가 생멸 현상에 물은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루에 일정량의 물을 먹지 않는다면 탈수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물은 우리에게 참 소중합니다. 자, 이렇게 소중한 물의 특성을 지금까지 5가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5가지 특성 꼭 잊지 말고 다음 시간에는 증기압과 끓는 점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봅시다.